자, 이번 10월 교육청이고요. 원래 11월에 수능 치고 나서 고1 학생들, 고2 학생들 전부 다 쳤는데 올해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학사 일정 때문에 아마 10월에 당겨진 것 같고, 자, 아시다시피 이거 항상 언제든 연계될 수 있는 거고 내신에 반영될 수 있는 거니까 좀 나왔을 때 잘 정리해놨다가 내신 시험 임박했을 때 시험범위라고 하시면 그때 또 보시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스타일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수능 스타일로 푸는 스타일하고 내신 스타일로 푸는 스타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애들아, 이게 수능 스타일로 풀 때는 이런 데다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애상적 정서, 뭐 주제 의식 강조, 뭐 시적 분위기 고조, 뭐 감각적, 뭐 예찬적. 자, 봐봐. 전부 다 제가 현관펜 친 것의 공통점 뭐냐면, 시에서의 주제는 뭡니까? 감정이나 정서죠. 그래서 자, 팁을 드릴 건데, 우리가 수능형 문제를 풀 때 감정이나 정서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은 80%가 넘어요. 자, 반면에 녹색으로 제가 내신 개념어들을 정리할 텐데, 이 내신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중요한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 중1 때는 엄청 개념이 중요하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이 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신에서는 뭐 감탄사, 동일한 연을 반복하는 것, 뭐 명령의 어조, 색채 이미지, 경어책 사용,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거든. 그래서 이건 여러분 당연히 제 수업 들으면서 필기도 하고 정리도 같이 하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이런 걸 아마 찾아보실 필요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지금 샤프 드시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왼쪽에 있는데 표현법들 싹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 잠깐 끊을 거고 이 왼쪽에다가 표현법들 싹 한번 지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건 개념어잖아. 자, 그럼 주황색으로 좀 종류를 바꿔볼게.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는? 색채 이미지라고 하죠. 얘는 뭐야? 시각적 심상이죠.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고웁다. 이런 것도 지금 시적 효용이죠. 곱다, 고웁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의미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촉발하는 연인데, 이 촉발하는 연에서 의미적으로 지금 준 건 뭐니? 아마도 뭐 파란 하늘이 보였고 새순이 보였고 뭔가 봄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왜? 새순이 있으니까. 파란 하늘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색채 이미지 우리가 파란에서 체크했는데 파릇한도 있죠. 그럼 봐봐. 파란이 있고 녹색이 있잖아. 파릇하다도 녹색이나 파란색 계열이잖아. 그럼 여기도 사실은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두 번째. 근데 봐봐.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심상에서 색채 이미지인데, 자, 이런 거 색채 대비라고 한다, 안 한다? 얘는 사실 좀 애매하죠. 왜냐면 봐봐. 파릇하다 비슷한 계열의 색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슷한 계열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간색, 파란색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의도에 따라서 막 푸르고 녹색을 색채 대비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파릇하다 이게 사실은 색채 대비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고 마이너한 견을 일부 선생님들은 아니 그래도 색깔이 똑같은 게 아니니까 대비라고 볼 수도 있지 않니? 라는 일부 견해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자, 하나 더 이야기해.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건 그냥 내신 대비예요.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내신에서 거의 다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수능 느낌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두 번째, 청송이래도 가을이 되면 홀홀 낙엽 진다 하느니, 봐봐. 홀홀이라는 거 음성상징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개념은 뭐라고 쓸래? 음성상징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음성상징어가 의성부사와 의태부사가 교집합 관계에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의성부사하고 엄밀하게 의태부사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중첩된 애들이 문제거든. 근데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거의 다 안 나오고, 역시나 구분하라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 필기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돼. 자, 그러면 슬슬 이제 가을이 됐죠. 낙엽이 지는 상황이야. 그럼 봐봐. 청송이래도 가을 되면 낙엽 진다 하느니 봄마다 새로 닮은 자랑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봄 얘기예요. 도입 자체가 촉발 봄이었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2연에는 가을 얘기는 왜 했을까요? 봄 vs 가을 하기 위해서예요. 봄과 가을의 대조인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봄과 가을의 대조를 통해서 봄이 나는 되게 사랑스럽다라고 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긍정적이다 봄을 예찬했다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런 것 같아.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개념어들이나 단어들에서 이게 표현이 바꿔 쓰일 수 있다는 걸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자주 쓰이는 개념어들은 수업 들으면서 정리가 분명히 되실 텐데, 혹시라도 놓치고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질문하셔가지고 정리를 해가셔야 되고, 지금 내신 대비 문제들 보면은 틀리는 문제들이 이런 개념어들이 엄밀하게 안 잡혀 있어서 틀리는 문제들도 있어. 예를 들면 아까 한 학생 틀린 걸 보니까 요절이라는 단어를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게 요절이야.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 또는 뭐 급작한 사고로 죽는 거, 이런 걸 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작스러운 사고로 급하게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죽음 자체랑 요절이라는 정보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 그럼 죽음 상황을 결국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어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머뭇머뭇하다가 다른 논리를 세워서 다른 선지로 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어에서 유의할 점은 어렴풋이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짚을 수 있는 건 엄밀하게 지금처럼 짚으시고 가야 돼. 자, 낮에 햇볕 입고 밤에 별이 솔솔 내리는, 봐봐. 솔솔, 솔솔. 이것도 음성 상징하죠. 이슬 마시고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는데 잠깐만. 누가 이슬을 마시니? 새순이 이슬을 마시죠. 됐어?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사연에서 여러분, 낮에 햇볕을 입고 누가라는 주어가 없죠. 밤에 볕이 솔솔 내리는 이슬을 마시고, 이슬을 마신다는 주체도 역시 없죠. 어디에 있어? 파릇한 새순이죠. 자, 그럼 봐봐.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첫 번째는 사연의 주어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 그 생략된 주어가 오연에 나타나잖아. 그래서 사연과 오연에 행과 행 사이에 걸쳐 있어요. 행간 걸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의미가. 또는 뭐야? 어순이 도치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는 근거를 어떻게 잡냐야. 얘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야. 어쨌든 선생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개념어들이라든지 내용들은 이 정도면 되시겠고요.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 여기서 그러면 서리법이라든지 이런 건 있냐? 서리법은 다들 알다시피 의문형으로 쓰이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는 이제 잘 안 보이고, 다만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서 뭐 웃다, 웃다 보이시죠? 반복이 되지. 그럼 뭐야? 비슷한 또는 동일한 어미를 반복한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정리를 하세요. 자, 결국 정리하면 뭐야? 봄의 이미지인 겁니다. 봄의 이미지. 봄의 이미지고 봄에서 뭐 여름 이미지도 있을 거고. 근데 왜 낙엽송일까? 뭐 낙엽을 맺는 뭐 소나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자, 이제 이게 가을이 있는지 없는지는 불명확한데 이연을 보시면 청송이래도 가을 되면 낙엽죠. 그런데 봄이 지금 왔고 봄에서 내가 사랑스럽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황상, 상황상, 정보량상 봄의 이미지가 많다.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연까지 이제 나까지 읽고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봐봐. 나는 불을 끈다, 나는 불을 끈다. 이거 완벽하게 뭐라고 하니? 이걸 반복이라고 하지. 자, 그럼 이렇게 반복됐을 때 효과가 있어. 반복 효과는 첫 번째 뭡니까? 강조예요. 두 번째는 뭘까? 운율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반복 효과는요, 내용적으로는 강조고요. 형식적으로는 운율을 만듭니다.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감의 뜰이 있고, 불모의 뜰에서는 풀로 목마른가 비틀어진 가에서 말든 보스라지고 있다.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위해서 나는 불을 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봐봐. 꿈꾸는 시간을 위해,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지. 자, 이 부분은 좀 애매해질 수가 있는데 어떤 반복이냐? 동일이라고 볼 것이냐, 유사라고 볼 것이냐. 여기는 둘 다 맞죠. 자, 봐봐. 동일이라면 나는 불을 끈다는 동일이 맞죠. 근데 유사라면 꿈꾸는 시간을 위해고,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고, 위해와 위하여는 유사죠. 그래서 동일하다 또는 유사하다 둘 다 가능하고, 자, 유사하다는 거는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변화나 변주라고도 얘기할 것 같아.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계속해서 불을 끈 시간 끝에서, 자, 그럼 봐. 불을 껐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갔죠.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은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다. 철원 같은 거 직역법은 어렵지 않게 당연히 정리가 되실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걸까? 가뭄에 마른 현실, 시체가 있고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다. 이게 전혀 무슨 얘기인지 난 잘 모르겠거든. 근데 봐, 이 사람은 첫 번째 말 그대로 뭐 했어? 불을 끄겠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불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불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약간 부정의 의미도 있고 긍정의 의미 둘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냥 같이 중립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같이 중립적인 의미라면 뭐냐면, 자, 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빛 이미지가 있을 수 있죠. 시각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 또 불은 타오르잖아. 상승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런 건 없어. 자, 그러면 두 번째, 긍정적이라 보면 뭘까? 우리가 불이라면 뭐 열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의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부정이라면 뭘까? 뭔가 불이라는 게 파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해놓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뭐가 결정을 한다? 맥락이 결정한다요. 그래서 작품 전체 내용이나 이런 걸 관련지어 봤을 때 이게 맥락적으로, 의미적으로, 상황적으로 부정인지 긍정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 근데 어쨌든 불을 껐대. 그래서 뭐 하겠대? 메마른 껍질로 둘러싸인 현실의 울타리.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한다. 그럼 봐봐. 껍질이 메말랐다라든지 폴이 못 자란다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럼 부정 상황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반응하는지 봅시다. 불모의 뜰에서는 뿌리도 타는 목마름, 비틀어진 가지에 마른 나뭇잎이 보스라지고 있대요. 그럼 봐봐. 부정 상황에서 목마름이 있고 보스라지고 있으니까 부정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동의어는 뭐야? 심화되고 있어. 선생님, 지속과 심화는 다른 거 아닌가요? 맞아. 그런데 반복되고 계속되면 지속이고, 지속이 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심화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볼게. 불을 끈 시간 끝에서 자, 그렇게 이제 불을 껐대. 근데 봐봐. 이 사람이 불을 끄는 행위는 뭘 위해서야?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그럼 꿈꾸는 시간은 긍정이죠. 결국 답이 나왔죠. 이 사람은 1년, 2년에서 둘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부정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꿈을 지향하고 있죠. 그럼 부정 상황에서도 뭔가 지향과 의지가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불을 끈 상황에서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의 꽃에 달리는 찬란 화재에 위해 지피는 불길은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다. 자, 그럼 봐봐. 이 사람은 불을 끈다고 했죠. 불을 껐지. 그 끝에서 뭐가 있어?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린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 부정적 현실 끝에 꽃이 달린다? 아마 긍정이 온다는 것 같아. 결실이 맺힌다는 것 같아. 그럼 봐봐. 그걸 하기 위한 불길이 주어야. 꿈속을 서술어 밝힌다야. 주어 서술어야. 불길이 꿈속을 밝힌대.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그렇죠. 이 사람은 불을 끄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현실 극복, 이후의 꿈속에서 또는 자기가 지향하는 세상 속에서 뭔가를 더 해보겠다는 거야.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야, 니네 인스타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보는 건 아니잖아. 누가 막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 올렸어. 왜 올렸지? 싶은 게 많잖아. 현대시도 똑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고,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사람은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하고 있구나, 의지가 있구나, 이 정도만 거시적으로 잡아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겠고. 자,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아주 디테일한 해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선생님 개인적인 견해들이 많이 첨가가 되는 거니까 학교 내신 분석할 때 열심히 필기하시고 필기 암기하시는 게 답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해석은요, 자, 봐봐. A로도 볼 수도 있고 A가 아니라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 아까도 마찬가지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기를 뭐라고 볼 것이냐. 자, 보세요. 자, 파랗고 파릇하다, 색깔이 비슷하니까 대비가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야, 조금만 달라도 차이가 있으니까 대비하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야. 야, 생각을 해봐. 파란 하늘, 완전히 파란색이지 하늘이 녹색은 아니잖아. 근데 파릇한 새술이란 건 파릇한 거지. 실제 생각을 해봐. 녹색에 가까운 거겠잖아. 그럼 녹색하고 파란색을 대비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선생님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대비냐 아니냐를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면 대비고 이렇게 보면 대비가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나 문제풀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겠다. 자, 정리하셨으면 이제 이제 세 번째로 갈 건데, 그 전에 봐봐. 요온에 그슬린 검은 잿더미.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근데 푸른 바다가 먼저 가고 싱그러운 냄새가 오고, 즉,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고, 특히 뭡니까? 3월이라는 봄의 이미지에서 좋은 이미지로 간다는 겁니다. 자,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지하층계를 딛고 내려가고 가는 물결이 어두운 샘의 뿌리를 받고 질척 땅에 적시고 있고, 마른 뿌리는 가는 물질의 주둥이를 받고 목을 축이고 있다. 자, 봐. 결국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으로 넘어가고 있고, 목마른 뿌리가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봄이 와서 뭔가 비가 오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불을 끈다.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봐봐. 불을 켜기 위해서 불을 끈다니까 불을 켜는 것과 불을 끄는 것은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법이다? 역설법이에요. 됐니? 그래서 역설법 아마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사실 역설법이 시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면은 역설인지 알아먹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건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뭘 주문을 드는 첫 번째 시험을 쳤죠. 근데 시험 상황이야. 연습 상황은 아니야. 곱씹는 상황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같이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곱씹어보시고 실전에서 시간이 촉박할 때 좀 편안할 때 차이를 계속 체감을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주문드린 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현법들이라는 개념어들을 싹 다 여러분이 샤프로 적어보시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내신에서 완전히 프린트 암기를 통해서 100점을 맞는 그런 학교도 있겠으나 가끔씩 프린트에서 필기를 안 해준 변별력 있게 내시는 경우들도 있고 외부 지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샤프로 연습을 딱 해보시고 이런 기회에 저랑 매칭을 하셔가지고 개념어들 스스로도 분석하고 정리하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것도 하셔야 돼.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죠. 근육은 여러분 스스로 기르시는 거지 제가 길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동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트레이너고요. 제가 운동해버리면 제 근육만 커지고 있고 지방은 여러분한테만 끼는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겠고. 자, 그럼 봐봐. 애상이라는 건 슬픔입니다. 써. 이 사람이 딱히 슬픔 얘기라고 있나? 나 잘 모르겠어요. 2번. 주제의식 강조 맞죠? 그런데 봐봐. 뭐 해야 돼? 동일한 것의 반복은요. 되게 빡빡해. 똑같은 게 반복돼야 되는 거야. 근데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0이 반복되진 않아. 뭐는 반복돼요? 구절이나 문장은 반복이 되죠. 이해됐니? 구절이나 문장은 반복이 돼. 그리고 봐봐. 유사한 게 반복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여기 가의 첫 년을 볼게요. 첫 년에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곱다. 마지막 년에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유사하죠. 그러니까 유사한 것의 반복은 있는데 동일한 것의 반복은 없고 특히나 뭐도 아니야. 연도 아니야. 자, 그래서 가와 나 2번 선지 고쳐줍시다. 유사한 시구나 시행이나 문장 구조나 이런 거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시어도 가능하고요. 유사한 시어, 식구, 시행, 문장 반복이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 되셨죠? 자, 2번도 틀린 거 확인되셨고 3번 선지 볼게요. 명령형 어조를 사용했다. 명령법이 뭐야? 화자, 청자 중에 뭐야? 청자의 행동 촉구죠. 딱히 청자 행동 촉구 없습니다. 자, 색채 이미지 아까 얘기했죠? 자, 잘 들어야 되더라. 감각이라는 건 심상이야. 심상은 없는 시가 없어요. 감각적 정보는요, 100% 맞다고 판단하시면 돼. 그럼 색채 이미지만 있는지 보시면 되겠는데, 가에 보면은 파랗다, 파릇하다, 당연히 색채 이미지가 있었고요. 이 나도 마찬가지 푸른바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3번 끝났고요. 딱히 경어체 없었습니다. 정답은 4번 마무리 되시겠네. 자, 하나 더 엄밀하게 볼까? 자, 예찬 있습니까? 예찬. 가는 예찬 가능하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파릇한 새순에 대한 예찬 이런 건 있어. 그런데 나의 예찬?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뭐야? 예찬이라기보다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되셨어? 이 정도 정리하셨으면 내신에 나올 내용 충분하니까 그럼 이미 뭐 해석은 되시고 문제는 풀어보셨더라도 내신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보시기 위해서 영상을 보실 텐데 잘 활용들 해보시고, 자, 우리가 평소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부분은 또 차차 우리 별도의 수업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고 토요일 오전 수업에서 이제 수능형 문제 어떻게 푸는지 연습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종이 가져오셨나요? 좀 채워 넣어주세요. 자, 32번 문제 볼게. A부터 F. 자, 1번 선지 봐. A에서 울타리안의 상황은 B에서 나뭇잎들이 바스라지는 모습으로 구체화된대.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거야. 지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구체화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정보가 디테일이지냐야. 두 번째는 뭐냐면 오감 정보, 즉 심상 같은 게 들어오냐야. 이해됐니? 그럼 당연히 심상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구체화되는 건 당연한 거야. 맞죠? 왜? 지금 구체적인 정보, 예를 들면 풀 한 포기도 잘하지 못한다는 구체 정보일 수 있고 정보 디테일이 있고 또 시각 정보를 주면서 심상 이미지로 줬으니까. 또 봐봐. 1번 선지에 보면 울타리하는 상황도 있죠. 그리고 2번 선지에 보면 구체화된 정보도 있죠. 당연히 오케이. 2번 선지 볼게. 불을 끈다는 화자 행위에는 불을 끄는 시간의 끝에서 상황을 마주하려는 의도가 있다. 자, 봐봐. 무슨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죠. 부정적 현실 상황이죠. 부정적 현실 상황에서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시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2번도 바꿔 쓰는 거 보실 거야. 3번 선지 봐. 그슬린 대상과 불을 지피는 행위가 관련이 된대. 왜? 봐봐. 불을 지피면요, 뭐가 그을릴 거 아니야. 인과구조죠. 그래서 관련된다는 말을 불을 지피면 그을릴 수밖에 없으니까 인과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4번 선지인데요. E에서 다른 대상과 상생하는 물줄기는 F에서 다른 대상이 의지하는 물줄기로 전환이 된다. 자, 봐봐. E와 F에서 물줄기가 어떤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볼게. 자, E를 보시면요. 주어 잡아.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리는 거야. 아까도 지금 오답 정리하는데 뭘 틀렸어? 주어를 놓쳐서 틀리신 학생 계시잖아. 자, 보세요. 물줄기는 땅을 적시죠. 그 덕에 마른 뿌리는 물줄기에 주둥이를 받고 마실 수가 있게 된 거지. 자, 그럼 봐라.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 E에서는 상생이라 그랬죠. F에서는 의지라 그랬죠. 얘들아 봐봐. 이게 지금 상생인 것 같아?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아.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잖아. 물줄기가 땅을 적신다니까. 의지 실행의 결과 다른 대상이 의지하는 대상이 됐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의미를 지금 애매하게 바꾼 거 보이시죠? 얘들아 되게 웃기는 거다. 의지라는 건 영어로 will도 되겠지만은 depend도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의지라는 단어를 will과 depend로 바꿔가지고 물어본 거잖아, 지금. 의존하고 있냐? 의지, willingness가 있냐라고 지금 말장난한 거야. 됐니?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은 좀 그런 걸 틀렸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물줄기의 의미가 바뀌었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E에서 물줄기는 뭐야?
willingness가 있다고. 그러니까 will이라고 쓸게. 의지의 will이 있다고. F에서는 그 물줄기를 다른 대상이 의존하고 있다고. 이해됐어? 말장난하는 거 보이죠?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을 해서 정답 4번을 설계했다는 걸 보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3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로 감상 내용을 보자. 모두 생성과 소멸이다. 왜? 자연이니까. 그럼 봐봐. 이어진다는 순환론이야. 자, 이 단어들을 세트로 기억을 하세요. 순환이다, 이어진다, 자연의 질서다, 섭니다. 생명의 모습이다. 됐죠? 자, 1번 선지부터 볼게.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는 것의 계절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생명의 모습이 있다. 생명의 모습. 당연히 있겠죠. 가뭄의 마른 현실에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았다. 척박함. 그렇지. 가뭄 마른 현실, 척갑함. 근데 봐봐. 이건 척갑함인데 거기에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는다라는 건 뭔가 뭐 한다는 거야? 반전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봐. 부정적 현실에서의 뭔가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부정적 현실 그 자체에서 머무르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2번 선지를 옳게 고치면 뭐야? 가뭄 마른 현실에 불길이 치솟았어? 현실의 척박함에서 변화라는 걸 넣어주시면 맞겠죠. 현실의 척박함에서의 변화라고 보면 맞는데 변화가 빠졌기 때문에 정답 2번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고쳐놓으시고, 자, 여러분이 옳게 답을 골랐다 하더라도 풀이 과정이 저랑 틀리다면 그거는 고치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교재 받으신 프린트 여백에다 쓰셔도 되고 받은 노트에다가 방금 설명들 쭉 다시 한번 필기를 하세요. 개념어들. 두 번째, 혹시나 틀리셨거나 혹시나 자기 풀이 과정과 제 풀이 과정이 다르다면 그 다른 부분들도 지금 메모를 해주셔가지고 정리하는 시간 5분 딱 드릴 거고요.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를 갈 건데, 고전시가 문제 못 푼 친구는 한번 고전시가 풀어보시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표현법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가 같은 경우에는 표현법을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를 좀 분석적으로 같이 표현법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끊고요.